정말 눈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는 난민 캠프 한복판에서 한 마리의 진돗개가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렸다는 이야기인데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진돗개는 총탄을 그대로 맞고도 끝내 사람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전 세계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조차 이건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소속 군의관 나탈리입니다. 저는 중동 요르단의 한 난민 캠프에서 의료 봉사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매일이 전쟁터와 다름없죠. 먼지와 열기, 그리고 절망이 섞인 공기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독약 냄새가 천막 안을 가득 채우는데 문득 생각했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제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를. 나탈리, 이번 침대에 새 환자 들어왔어요. 동료 간호사 마리암의 외침에 생각을 접고 뛰어갔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어요. 겨우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복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총상이었죠. 이 지역에선 흔한 광경입니다. 손을 씻을 시간도 없이 장갑을 끼고 아이의 상처를 살폈어요. 마리암, O형 혈액 2팩 준비해주세요. 지혈겸자도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팔을 꽉 잡았어요.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살고 싶다는 의지.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잠시 쥐었어요. 괜찮아, 살 거야. 약속할게.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비상발전기의 불안정한 전력 아래서 아이의 내장을 꿰매고 파편을 제거하느라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상태를 확인하러 아이에게 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들려온 총성. 캠프 입구 쪽에서 비명이 들리더니 누군가 공격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들쳐 업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이런 상황을 위해 항상 머릿속으로 대피 경로를 그려두었죠. 사막의 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휴대전화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불빛 하나 없는 길을 아이를 안고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총성에서 멀어지기 위해서였죠. 아이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저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모래 언덕 뒤에 웅크리고 앉았을 때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추위와 탈수, 그리고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구하려다 결국 우리 둘 다 죽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래바람 사이로 뭔가 움직이는 형체가 보였어요. 맹수일까 두려워 숨을 죽였습니다. 다가오는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고 마침내 그 정체를 볼 수 있었죠.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아니, 처음엔 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된 형체. 하지만 달빛 아래 그의 눈이 반짝였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먼지 속에서 나타난 그 개는 정말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래는 하얀 털이었을 텐데 지금은 먼지와 피로 뒤덮여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털은 군데군데 뭉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는 상처 자국이 가득했어요. 처음 그 개를 보았을 때 솔직히 더 위험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와 부상당한 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으니까요. 그 모습에 몸이 굳어버렸어요. 가라.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마치 뭔가를 이해하려는 듯 했죠. 그러곤 조금 거리를 두고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고 의료 장비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군용 비상식량 파우치를 열었어요. 그러자 개의 콧구멍이 파르르 떨리더니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배고픈 거니? 조심스럽게 식량의 일부를 바닥에 놓았어요. 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잠시 지켜보다가 재빨리 다가와 음식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거리를 두고 앉았죠. 이상하게도 그 개가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누며 버티고 있었어요.
개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간간히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넌 대체 어디서 왔니? 주인은 어디 있지? 목소리를 내자 개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반응이 있다는 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던 개라는 증거겠죠. 하지만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홀로 지냈음이 분명했어요. 노아. 문득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그 이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성경에서 홍수 속에서 생명을 구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났기 때문일까요? 이 황량한 사막에서 우리를 발견한 이개에게 어울리는 이름 같았습니다. 노아. 넌 어쩌면 우리의 구원일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아는 조금씩 거리를 좁혀왔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자 노아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경계심 가득하던 눈빛이 순간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놀랍게도 노아는 아이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부드럽게 아이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노아는 위험이 아니라 도움이었다는 것을. 사막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던 이 개가 사실은 우리를 찾아온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과연 이 정체불명의 개, 노아는 우리의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 밤이 깊어감에 따라 사막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노아는 여전히 저희 주변을 맴돌고 있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제는 제 손이 닿을 거리까지 와 있었습니다. 추운가 보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노아의 숨결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노아의 머리를 만져보았어요. 처음에는 몸을 움츠렸지만 곧 제 손길을 받아들이더군요. 거친 털 사이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는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 갔어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의지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저체온증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안개처럼 흐려졌어요. 안 돼. 정신 차려. 아이를 살려야 해. 중얼거리며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무언가가 제 몸을 감싸 안는 느낌이 들었어요. 흐릿한 시야로 보니 노아가 제 곁에 바짝 붙어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아이를 감싸듯 자리를 잡았어요. 노아. 희미한 달빛 아래 노아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 그 눈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어요. 오직 따스함과 신뢰만이 담겨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노아의 온기에 의지한 채 잠이 들었어요. 깊은 밤중에 노아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잠깐 깼을 때 그가 저희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낯선 존재인데도 마치 오랜 보호자처럼 안심이 됐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저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밤새 체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아의 체온이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조대가 온 것이었어요. 노아는 순간 긴장했지만 제가 안심시키자 곁에 남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우리를 캠프로 데려가는 동안 노아는 조용히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구조대원들이 경계했지만 노아가 얌전히 제 옆에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한 후 아이는 곧바로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노아를 데리고 천천히 캠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낯선 개를 두려워했지만 노아의 평온한 태도에 곧 경계심을 풀었죠. 그날 오후 제가 병동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아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아픈 아이들 옆에 조용히 누웠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노아에게 손을 뻗어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가장 아픈 아이 옆에서는 더 오래 머물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노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심 많던 외면하던 짐승이 지금은 생명을 감싸는 수호자로 변해 있었어요.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노아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캠프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루의 피로를 안고 잠든 시간, 저는 노아의 이상한 행동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엔 제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자던 노아가 갑자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거든요. 노아,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에도 노아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쪽으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캠프를 비추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정말 뭐가 있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차량이 접근한다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노아의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고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즉시 비상 알람을 울렸습니다. 모두 깨어나세요. 비상 상황입니다. 대피하세요. 알람 소리와 함께 캠프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텐트에서 뛰쳐나왔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첫 번째 총성이 울렸어요. 캠프 외곽에서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하고 있었습니다. 약품, 의료 키트를 챙겨야 해. 중요한 의약품이 있는 천막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노아가 이미 저보다 앞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의약품 상자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급하게 필수 의약품을 가방에 넣는데 천막 입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명의 무장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어요. 그 순간 노아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괴한들을 향해 몸을 던지며 맹렬하게 공격했어요. 놀란 괴한들이 총을 겨누었고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노아, 안 돼.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노아는 총에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그는 다시 일어났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끝까지 입구를 막으며 괴한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시간을 벌어 캠프 경비대가 도착했고 괴한들은 도주했습니다. 노아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의료 키트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충성심과 용기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아, 제발 버텨. 널 꼭 살릴게. 급하게 노아의 상처를 살폈어요. 2발의 총알이 몸을 관통했지만 다행히 중요한 장기는 피했습니다. 밤새 수술실에서 노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밝았을 때 노아는 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모두가 노아의 용기에 경외심을 표했습니다. 총격을 무릅쓰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그의 행동은 전장의 침묵을 깨운 그의 짖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날 이후로 노아는 단순한 개가 아닌 캠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국제구호단체와 UN 평화유지군이 캠프 주변에 배치되었고 상황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노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실에는 항상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그날 밤 천막 바깥에 있었어요. 총소리가 들렸을 때 얼어붙었죠. 그때 하얀 개가 달려와 제 옷자락을 물고 끌었어요. 덕분에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개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소아과 간호사 사라의 증언이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놀랍게도 노아는 총격이 시작되기 전 여러 텐트를 돌며 사람들을 깨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본능적인 행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한 거죠. 그 개는, 아니, 노아는 제 아이를 구했어요. 무장괴한들이 들어왔을 때 노아가 아이 앞을 가로막고 서서 괴한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총을 맞고도 물러서지 않았죠. 어린 아들을 둔 난민 여성 파티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구조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저는 캠프 진료소에서 노아를 돌보며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개가 사막에서 저를 찾아왔는지, 어떻게 위험을 감지했는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을 보호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로웠습니다. 현지 언론인들이 캠프를 방문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노아의 이름과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렸어요.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를 사막에서 구한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닌 수호자였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피 흘리며 지킨 이 캠프와 환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기자들은 노아의 사진을 찍고 제 이야기를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노아의 이야기는 국제뉴스에 실렸어요. 사막의 영웅, 노아라는 제목으로요. 그의 용기와 충성심이 담긴 사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노아의 외모를 본 한국인 의사가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이 개는 진돗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죠.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한 견종이에요. 진돗개라.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노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 마리 개였던 노아가 어느새 수십 명의 증언 속에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그의 타고난 기질이었던 거죠. 노아의 회복 과정은 길었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이야기는 더 멀리,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한 마리 개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노아의 행동을 전쟁 중 인도주의 공로로 인정하여 평화공로상 후보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국제기구의 공식 인정을 받는 전례 없는 일이었죠. 나탈리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넘어선 특별한 사례입니다. 노아의 행동은 전쟁 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어요. 유엔 대표가 캠프를 방문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사막에서 만난 그 상처투성이 개가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진돗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국견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각국 언론들은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 그리고 주인을 지키는 본능적 특성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아의 이야기가 국가적 자부심으로 이어졌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사절단이 캠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진정한 진돗개임을 확인했고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죠. 진돗개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해온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들의 곁에서 충성을 다해왔죠. 노아는 그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을 따른 것뿐입니다. 한국문화재청 관계자의 설명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노아가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토록 용감하게 행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진돗개 특유의 기질이라고 분석했어요.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족이라고 여기는 대상을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노아가 나탈리 의사와 캠프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행동학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노아는 저를 만난 순간부터 무언가 특별한 연결고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대감은 캠프 전체로 확장되었죠. 유엔 평화공로상 후보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노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NOAHTHEBRAVE, 해시태그 DOGOFPEAC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어요.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인종과 국적, 심지어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용기, 희생,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노아가 증명했어요. 유엔 인도주의 담당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노아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행동은 개인의 영웅담을 넘어 한국 진돗개 자체가 세계적 상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 마리 개의 본능적 용기가 국경과 문화의 벽을 허물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노아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겠죠. 그저 자신의 본능을 따랐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순수한 행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그저 내 옆에 앉아 평화롭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명령이 내려졌을 때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1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거죠. 하지만 노아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노아, 우리 함께 집에 가자. 귀국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동물을 데려오는 것은 까다로운 검역과 서류 작업이 필요했죠. 하지만 노아의 명성 덕분에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유엔 관계자들, 동물보호단체, 그리고 한국 대사관까지 노아의 미국 입국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보스턴의 제 아파트에 노아를 데려왔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환경을 탐색했어요. 사막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노아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마치 평생 도시에서 살았던 것처럼요.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노아. 저녁 후 첫 몇 달은 우리 둘 다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간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노아는 종종 저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본능적으로 가장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밤마다 노아와 함께 보낸 사막에서의 시간,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을 떠올리며 무언가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수기 지필이었어요. 사막을 걷는 용기, 노아.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을 때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사막에서의 절망적인 순간, 노아와의 첫 만남, 그가 총알을 맞으면서도 지켜낸 생명들. 한 줄 한 줄 써내려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수기가 출판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아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특히 전쟁 지역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특히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키죠. 한 서평가의 말처럼 노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과 트라우마 치료를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노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재단의 로고는 당연히 노아의 실루엣이었죠.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특히 동물 매개 치료에 중점을 두었어요. 노아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인간보다 동물이 더 깊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노아는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용기 그 자체였죠. TV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노아는 제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존재였으니까요. 노아는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재단을 방문하는 아이들 곁에서 묵묵히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의 부드러운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를 전해주죠. 어느 날 저녁 노아와 함께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만난 그날, 만약 노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아는 제게 삶의 의미와 책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 위에 남겨진 믿음과 책임. 그것이 바로 노아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정신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노아 재단이 3주년을 맞이한 해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아의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특히 진돗개의 고향인 진도섬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그의 본능적 충성심과 용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노아, 우리 너의 고향에 가볼까? 노아는 이제 제법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반짝이는 눈빛으로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의사와 상담했어요.
긴 여정이 노아에게 무리가 될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특별한 준비만 한다면 여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들과 진돗개 보존협회 관계자들이 노아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죠. 나탈리 박사님, 노아를 한국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진도로 가는 길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특별 강연회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노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석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노아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노아는 단순한 영웅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선한 본성, 타인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강연 중에 한 말입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노아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 관련 없다는 듯이요. 그 겸손한 모습이 더욱 가슴을 울렸습니다. 드디어 진도에 도착했을 때 섬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어요. 푸른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조용한 섬, 그리고 그곳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진돗개와 사람들의 이야기. 진돗개 테마파크에서는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한국인들과의 깊은 유대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역사와 함께한 가족이자 지킴이었어요. 특히 충성심과 용기는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노아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었던 거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노아를 통해 표현된 것입니다. 진도에서의 마지막 날, 현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아를 보고 환호했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노아를 향한 존경심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방문을 마치며 작은 전시관에 노아의 사진과 기록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으로, 한국은 그 정신으로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노아를 통해 저는 단순한 개가 아닌 한 민족의 정신과 가치를 만났습니다. 이 특별한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노아는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노아의 생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둔 국견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아 재단을 통해 진돗개의 정신을 알리고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치료에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했습니다. 그것은 노아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신비로운 것이라고요. 사막에서 만난 한 마리 개가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 진돗개라는 견종의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노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노아. 너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달이었어.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